다음 커버러스에 대한 얘기죠. 커버러스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거죠. 자, 커버러스가 뭔지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기본 사항을 듣고 기본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커버러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러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뭐 예전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문을 지키는 동물이 있는데 머리가 3개예요, 3개. 그런 걸 한 번쯤 보실 수 있겠죠. 그 동물의 이름이 커버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문을 지킨다는 의미. 자,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어떤 특별한 서버를 지키고자 하는 의미로서 강력하게 쓴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증 시스템. 하나의 컴퓨터, 중요한 서버를 사용할 때 일반 사용자들이 있겠죠. 그 사용자들이 이 인증 서버를 쓸 때 강력하게 인증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사용자예요. 이렇게 컴퓨터가 하나 있겠죠. 내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서버가 있겠죠. 서버가. 이 서버라고 하죠. 그러면 나는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통해서 이걸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에 앉아서 어떤 중요한 은행이라든지 어떤 관공서라든지 어떤 중요한 서비스를 받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관계가 되죠. 그럼 우리는 뭘 해줘요? 컴퓨터에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번만 접속하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 번 접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 번만 딱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인증해 놓으면 인증하기까지는 어렵지만 한 번 인증하면 이제 계속 쓸 수 있게끔. 내가 어떤 그 관공서에 일이 있단 말이죠. 관공서에. 그럼 계속 맨날 아이디를 집어넣고 매번 접속을 하고 인증을 받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 딱 등록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 서버를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관공서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그 회사에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집에서 요즘에 이제 비대면 업무를 많이 하니까 집에서 업무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인증을 해야 되잖아. 그 컴퓨터, 회사에 있는 관공서에 있는 컴퓨터 서버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해야 돼. 그 인증 절차가 너무 복잡해. 근데 매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이 컴퓨터는 신뢰할 수 있는 컴퓨터가 돼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 서버를 쓸 수 있게끔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인증을 받지 않고 한 번만 인증을 받으면 그다음부터 따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거를 해주는 컴퓨터 서버가 있겠네. 인증 서버라고 해서 AS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가서 인증을 받아. 그리고 인증을 받으면 그다음부터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증만 잘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인증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죠? 패스워드 아이디를 주면서 클라이언트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사용자, 이게 클라이언트. 자, 이게 서버죠. 그 다음에 여기 인증 서버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나는 중앙 서버에서 인증을 받아서 티켓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중앙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건 언제든지 사용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해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기차를 탄다고 합시다. KTX를 내가 어쩌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지방에 출장을 간다든지 고향집에 간다 했을 때 어쩌다 이용하는 거야. 뭐 그때그때 티켓을 끊으면 되지만 내가 항상 매일같이 그쪽으로 출근해야 된다. 내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저기에 광주라든지 목포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매일 가야 돼. 그러면 뭘 끊어요? 정기권을 끊어요. 정기권. 정기권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한번 정기권을 끊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사 통과지. 매번 끊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날 여행 가려고 부산을 티켓을 끊으려면 끊는 거잖아. 그런데 정기권을 끊으면 그냥 왜 통과잖아, 통과. 그렇죠? 정기권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지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야, 나.
여기가 서울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울역에 해당되는 서울역도 있지만 내가 전기권을 끌려면 서울역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철도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철도청. 그죠? 철도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가 이용하려는 건 뭐야? 기차죠. 기차. 케이터. 여기서 보면 이게 AS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가 서버가 되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이죠. 기차를 내가 타고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서울역에 가서 전기권을 끊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역에다 뭐 내놓으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어떤 개인정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뭔가 쓰라고 한단 말이지. 신원이 확실한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신원을 갖고 얘가 내주는 게 아니라 이 철도청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철도청에 보내서 얘가 정말 제대로 된 인사인지 정말 우리나라 사람인지 신분 이상이 없는지 분명히 확인받고 허가를 해주면 얘가 비로소 티켓이 하나 생기겠지. 전기권이. 그 다음부터는 여기 말 개찰구라고 하자고요. 개찰구 통과하는 곳이라면 그냥 찍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울역에 가서 내가 필요한 정보 뭘 쓸 거 아니야. 주민등록번 요즘 안 쓰니까. 어쨌든 자기 신상에 아니면 주민증을 낸다든지 자기의 개인 보호,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서울역에 집어넣으면 서울역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얘의 정보를 철도청에다가 왜 전국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얘가 필요한 형태의 인증을 해서 아 괜찮아 이상이 없어 그리고 보내준다고. 그럼 서울역에서 이제 주면 그 다음부터 전기권이 만들어진 거지. 전기권을 갖고 이제 기차 탈 때 매번 타겠죠. 뭐 기차가 만약에 3, 4, 7번 기차다 그러면 나는 3, 4, 7번의 기차를 매번 타고 싶어요. 한 달 동안에. 또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전기권을 꺼내야 되겠고 또 사용하다가 분실이 되면 다시 요청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형태가 바로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고 사용자고 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는 건 개인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 서울역이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가 어디야? 중앙 집중적 서버인 철도청에다가 내가 개인정보, 그 다음에 개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내 프로그램, 지금 내가 이 347번을 쓰겠다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 여기서 보면 내가 쓰고자 하는 기차예요. 그런 번호와 함께 넘겨주면 얘가 어떻게 조작을 해서 티켓을 발행해 줘요. 그럼 티켓을 발행해 주면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넘겨줘서 티켓을 가지고 서버, 기차를 탈 수 있다. 정기적으로 살 수 있고 뭐 분실이 되면 다시 재발급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용자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보죠. 요거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죠. 두 군데로. 요거를 하나 이렇게 분리시켜서 좀 자세히 보면 어쨌든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라고 보자, 이게. 그러면 요거 자세히 보면 서버가 있고요. 인증 서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TGT라고 있어. TG 서버. 티켓을 인증해주는 서버입니다. 티켓 그랜트 서버예요. 티켓을 발행하는 거죠. 여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여기는 기차니까 응용 서버가 되겠네. 여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겠지. 아니 철도청과 이게 같은 업무잖아. 크게 그게 분리하면 고객 측, 사용자 측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걸 클라이언트로 봤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뭐를 넘겨요?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아이디를 넘겨주면 얘가 서버가 뭘 만드냐면 이 넘겨진 메시지가 있겠죠.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컴퓨터를 쓸 때, 이 응용 프로그램을 접근할 때 이게 컴퓨터라고 하자고. 여기를 접근하고자 할 때는 항상 이제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냥 매번 접근을 하고 싶다는 얘기야. 이쪽이 클라이언트 쪽이고 이쪽이 서버 쪽이잖아. 서버 쪽 응용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달된 거,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내가 타고자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응용 서버라든지 이런 정보를 얘가 갖고 있는 패스워드 가지고 해싱 코드를 만들어서 암호화 시킵니다. 암호화 코드를 A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암호화 시켜서 보내, 얘한테 쭉 보내. 암호화된 걸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받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다시 요 TGT에다 보내면 이 A라고 하는 건 비밀키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대칭키라는 걸 기억하세요. 커버러스는 공개키를 쓰지 않아요. 대칭키를 씁니다. 만약에 커버러스는 공개키를 쓴다? 틀려. 대칭키를 쓴다. 그러니까 대칭키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비밀키가 있었을 거 아니야. 패스워드로 만들어진 비밀키를 해시 코드로 만들어서 암호화시킵니다. 해시 코드가 암호화키야. 그거를 만든 게 A라고 하면 얘는 암호화키를 만들었죠. 얘도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죠. 얘하고 얘는 같은 서버잖아, 사실은. 철도청이란 말이야, 같은. 철도청에서 보면 뭐야? 부서지, 하나의 부서. TGS가 하나의 부서, 인증을 담당하는 부서지.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냈으면 얘가 그 메시지를 이쪽에 보내면 얘가 이걸로 복구화시키는 겁니다. 비밀키라고 하는 건 대칭키죠. 대칭키는 여기나 여기나 똑같단 말이야. 공개키는 두 개의 키가 만들어지고 서로 다르지만 대칭키는 똑같아. 그러니까 얘나 서로 공유를 한 거야. 그래서 보내면 얘가 이거를 받아서 복구화시켜서 아, 제대로 잘 교환하고 있네. 그래서 티켓을 발행합니다. 티켓을 발행하면 티켓에 발행이 되면 티켓을 발행할 때도 얘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뭐야? B라고 하는 비밀키를 또 만들어요. 여기서는 이 암호화된 걸 갖다가 받아서 복구화시키는 거고 여기는 암호화시키는 거죠. 여기는 복구화시키는 거고 이거 암호화시키고 복구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럼 티켓을 발행할 때 암호화시켜서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이 티켓을 갖고 이제 드디어 응용 서버에 접근을 할 때 또 요 B 갖고 있는 복구화를 해서 아, 정상적인 놈이네. 그러면 이 응용 서버를 쓰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티켓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클라이언트, 이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형태의 정보들은 인증들은 다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죠. 이 개념인데 조금 복잡하게 설명한 건데 여기까지는 이해해 줘야 돼. 자, 정리를 다시 해보죠. 책을 보면서. 자,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를 아이디와 이건 이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지금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서버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 정보를 넘겨주면 중앙 서버는 그 넘겨진 정보를 가지고 거기 있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암호화시킵니다. 암호화시킨 비밀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비밀기는 대칭키 기반이야. 그걸 넘겨줘. 그럼 얘가 그걸 가지고 접근을 다시 하죠. 여기서는 실제로 몇 번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여기도 두 번만 표현한 거야. 간략하게. 어쨌든 티켓을 보내면 걔가 들어갔을 때 이제 허가를 해준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보내면 얘가 암호화시켜서 보내면 TGS라고 하는 이 안에 존재하겠죠? TGS라고 하는 놈이 그걸 받았겠지? 그리고 티켓을 발행한다고. 티켓 발행할 때 여기 서로 갖고 있는 비밀키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암호화시키고 복구화시켰을 때 암호화시켜서 티켓을 발행을 해.
티켓을 왜 암호화시키는 거야? 암호화시키지 않으면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암호화시키면 그다음부터 그 티켓으로 들어오면 이 응용 서버는 이것은 복화시킨다고. 복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티켓은 두 개. 그러니까 암호화는 두 개다. 두 개. 자,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커버러스는 분산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 서버다.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하나의 서버를 접근하려고 할 때 네트워크 기반의 인증 서비스다. 커버러스는 개방형 분산 통신망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 인증을 지원한다.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간에 서로 인증해주는 시스템이다. 개방형이야. 폐쇄형이 아닙니다. 커버러스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인증된 통신 채널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인증 서비스를 해준다. 인증, 어떤 누구든 와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커버러스는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상대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겠다. 식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고, 커버러스는 MIT 아테네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인증 서비스다. 그 다음 커버러스는 공개키 암호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칭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개키가 아니다. 공개키를 쓰다 그러면 틀려. 대칭키. 커버러스 인증 프로토콜은 사용자 인증 정보를 여러 번 거쳐 암호화되는 시스템인 리함 슈로더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이죠. 이걸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여러 번의 인증, 암호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단점을 보완하고 좀 개선해서 만든 게 바로 커버러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요거. 예, 첫 번째 읽어보죠. 양방향 인증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뢰할 있는 제3자 인증 서버를 두는 거죠. 인증 서버. AS를 둡니다. 두 번째, 사용자 패스워드를 추적하나 캡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회용 패스워드가 아니라 우리가 티켓을 주잖아요. 일정한 기간 티켓이 소멸되고 재발급 받기 전에는 그 티켓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일회용이라 그랬어? 이게 틀렸네. 옳지 않으니까 첫 번째가 두 번째. 커버러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버전 5에서는 이전 버전과 달리 대칭키 알고리즘 DES가 추가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고객은 사용자 인증 티켓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정보를 서버한테 전달할 때 암호화시키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답은 몇 번? 두 번째가 틀린 문제입니다. 답은 2번.